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이번 시간에는요 61페이지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앞에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라고 그랬죠.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번 보시면 완전 정보를 상정합니다. 완전 정보를 상정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보를 얻는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게 일반적이고요. 정보 획득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냥 시차도 발생하지 않고 비용도 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현실에서는 불완전 정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보 획득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정보와 불완전 정보, 그렇죠. 불완전 정보. 그리고 정보 획득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제도 하나의 경제 재화잖아.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 거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완전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획득하는 비용이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내가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부재하거나 아예 없어요. 부재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완전 정보를 상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약간 변형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정보도 중요해 해서 등장한 게 2번 정보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정보경제학 우선 1번 볼까요?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경제 주체, 거래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각종 현상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냐 없냐 보다 어떤 경우냐면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정보, 요게 이제 더 이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칭됐다는 것을 시메트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비대칭이다라는 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죠. 비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반대말을 쓸 때 앞에다가 a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또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거 최근 급속히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도 나름 전통적인 경제학 분야 중에서는 가장 최신 분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대요.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케이? 자, 그로 인해서 이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비대칭 정보로 인한 거기 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성과 중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의 반응은 이렇게 주체들의 반응과 이러한 어떤 행동, 인센티브가 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네,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축되면 이게 시장 실패가 되잖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비대칭 정보의 상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3번 비대칭 정보의 상황. 자, 개념 나와 있습니다. asymmetric information이라는 것은 자, 1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는 그런 문제죠. 정보 수준의 차이가 네,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거기 보시면 2번 비대칭적인 정보의 상황은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어떤 두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할게요. 여기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야. 자, 이랬을 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비포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사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까 했을 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임금 대가를 줘. 이런 계약을 체결하겠죠. 내가 말이야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얼마 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비포 상황에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adverse라는 말을 써요. 역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또 다시 다루게 됩니다. 역선택은요, 숨겨져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재미있는 영화일까? 주인공만 보고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스토리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고 뭐 맛보기도 보여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수박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통통 두드린다 해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달고 잘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지. 강의를 선택할 때도요. 아니 이 강사를 내가 믿고 준비해도 되나? 불안하잖아. 요즘은 그래도 뭐 인터넷이 있고요. 맛보기, 샘플 강의 이런 게 있으니까 딱 들어보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가 그런 것들 체크해서 뭐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 그냥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아예 뭐 그랬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역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 고용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돈을 받는 만큼 물론 더 열심히 하면 좋긴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해야 할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태해지는 거지. 이미 받을 건 받았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지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어떤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자세한 건 뒤에 다시 할 건데 숨겨져 있는 특성 먼저 볼까요? 자, 요거야. 역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 당사자들 중에서 일방이 한쪽이 상대방의 특성, 그쵸?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거기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얘가 중고차 시장 가지고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레몬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선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 품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 자기는 알고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잖아요. 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생명보험이나 보험시장 이런 거에서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구매자입니다. 보험회사 판매하는 사람보다 회사보다 보험사보다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스스로는 아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역선택.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도덕적 해이라는 사후적으로 계약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1번 볼까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이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 거기 포인트 맞추시고요. 그래서 이 행동 자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배는 아닌데 도덕적으로 좀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이후 얘 있습니까? 이후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후에 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거야, 게을리. 나태하게 하는 거야, 나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감시가 없네. 좀. 자동차 보험 가입 이후에 운전을 그 이전보다 난폭하게 하는 겁니다. 아, 보험에 가입했어. 사고 나도 보험사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 자체가 휙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그런 문제, 우리 대표적인 게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과 아니면 주인자를 빼기도 하죠. 대리인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본인 대리인 문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것도 뒤에 얘기 다시 할 겁니다. 아니, 대리기사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을 못해. 그러면 대리기사에게 차를 좀 안전하게 빨리 저희 집에 좀 모셔다 이렇게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대리기사가 차 좋군 하면서 막 이렇게 강원도 갔다가 이렇게 새벽에 오면 아니 이게 주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 불법은 아니지.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라고 얘기 안 하시고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저는 그냥 안전하게 잘 모셨습니다. 목적 달성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비대칭 정보가 감추어진 특성, 감추어진 행동,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 또 주인 대리인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좀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